자, 검찰은 구테타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한테 정권을 내려놓기를 약속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겠다라고 내려놨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거기에 대한 확인으로 윤석열한테 개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토요일은 정말 대단한 인파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사무실이 당산이잖아요. 이미 여의도 안으로 진입을 못하니까 여기서 많이 여기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시는 맞아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을 정도로 진짜 100만이라고 하는데 연인으로 따지면 한 200만 되는 것 같고 여의도 광장이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 경찰도 산성을 지어가면서 어떻게든 인파를 막아보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육상으로 다리를 건너서 넘어오는 숫자들은 어떻게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숫자가 모여가지고 탄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국회를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갑자기 나와서 개사과를 한 거죠. 모든 부분에서 손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1분 50초? 네. 2분이 채 안 됐어요.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담화를 하고 갔습니다. 당시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일본 NHK 같은 경우에 아예 일본 NHK는 정기 방송을 끊고 이거 생중계를 했어요.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속보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과는 했지만 하야는 하지 않았다. 자진 사퇴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연설은 채 2분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까지 지적하는 외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사퇴를 권력을 내려놓다고 얘기한 거는 조건부였던 거예요. 7시에 있는 표결에서 김건희하고 탄핵을 지켜내라는 얘기였죠. 결국 이와 같은 개사과를 하고 난 이후에 한동훈과 둘이 같이 한시네? 그래서 합성사진이 도는구나. 네. 그래서 아무튼 두한이랍니다. 네. 두한. 두한이가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짓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아마도 속닥속닥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제 이때까지 조건부입니다. 7시 표결이 부결이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통과가 되는 순간 나는 끝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소문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김건희는 통과를 시켜주고 탄핵만 막는다. 그래야 국민적 반감이 더하니까 뭐 이런 취지 하에서 김건희는 통과를 시켜줄 거다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미리 나가버리면 김건희 특검 그냥 통과되기 때문에 부표를 던지게끔 투표를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300명 전원이 투표를 하고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뭐 이미 결과 발표를 하기 전에 투표를 하면서 회의장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회의장을 이미 그렇게 세운 거죠. 김건희 거는 어차피 참석해서 부표를 던지는 걸로 가고 그리고 탄핵은 참여를 안 하는 방식으로 성립을 안 시킨다라는 쪽으로 이제 불성립을 시킨다는 쪽으로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작전을 짜서 표결을 할지언정 저는 여기에서 200표 이상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정말 안타깝게도 198표, 2표가 모자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 한 군데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준석이. 이 새끼들이 진짜로 가표를 찍었을까? 한동훈이가 어렵게 숫자 계산해갖고 200표가 되게끔 망쳐놓은 거를 201표가 되게끔 망쳐놓은 거를 개혁신당 이 새끼들이 부표를 던져가지고 날린 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인 느낌이야. 그런 생각을 저는 개별적으로 해봤습니다. 어찌됐거나 안타깝게 김건희 특검은 부결이 됐고요. 그 이후에 회의장을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탄핵 소추안에 대한 건 투표가 불성립됐습니다. 물론 중간에 안철수가 안 나갔고요. 그 다음에 그 김예지 의원하고 또
부표를 던졌다고 나중에 얘기를 했지만 울산 출신 그 김상욱. 김상우 의원이 들어와가지고 표결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병신 새끼 진짜. 아우 진짜 아, 개 병신짓을 국민 앞. 심지어 와. 막 울먹거리면서. 아니 그 덕분에 그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동안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는 받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2시간 넘게끔 아니 그 계속 진짜 한 사람 와서 투표하고 기다리는데 그때 밖에서 시위를 우리 촛불 집회하신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었는 줄 알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와서 투표해라라고 이러고 있는 와중에 김상욱 의원이 투표하러 왔답니다 이러는데 사람들이 막 관호성을 맞아. 질렀단 말이야. 근데 그 X가 나와가지고 자기 반대표 당론에 따른 반대표 있다고. 아 저는 보수입니다. X 진짜 와 찌질한 개 찌질 새끼 진짜. 아. 그래서 이러한 그 투표 거부가 의원들이나 그 당론에 의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총회라는 이름으로 의원들을 강제 구금해가지고 투표를 방해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김상욱 의원도 자기가 투표로 나오려고 했는데 옷이 다 찢어질 정도로 사람들 제지가 심했다 이런 개소리를 막 했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그 투표하러 왔다는 사실 자체에 환호성을 보내줬단 말이야. 맞아. 니들은 안 돼. 니들은 안 되는구나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시민들과 국민들을 배신하는 니들은 진짜 안 된다라는 건 좀 그리고 또 한 번 느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대접해주면 안 그리고 돼요. 이 투표가 예를 들어 법안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양당의 쟁점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의 표결이었다 그러면 이해를 한다니까. 불과 2, 3일 전에 니들을 강제로 구금하고 체포하고 고문해가지고 니들 잡아가려고 온 계엄군, 즉 반란군들을 일으킨 사람에 대한 탄핵 투표였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도 추경호가 이끌었다고는 하지만 당사에 숨어갖고 표결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당연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국회에 있는 의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85% 이상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론이라는 이유로 투표 자체를 거부한다 그러면 니들 무슨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냐는 거야. 이 105명의 이 국진당 국회의원들, 그나마 세 사람들 그렇게 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 투표에 들어왔으니까, 최소한의 너희들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이 105명의 사람들, 이제 정치 생명은 떼버려야 될 놈들인 거예요.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되는 정당입니다.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데 앞장선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아주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국회 앞에서는 평화로운 시위 내지는 탄핵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국짐 생각은 이런 거 아닐까요? 그 윤상현이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김재섭이 형 나 이제 욕먹을 것 같은데 어떡하냐 이러니까 윤상현이 야 어차피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탄핵 반대해도 결국 1년 지나면 다 찍어주게 돼 있어 라는 게 전반적인 국짐의 생각이 아닌가. 지가 박근혜 탄핵할 때 반대했다 욕을 많이 먹었는데 1년 후에 무소속 나가니까 또 찍어주더랍니다. 의리 있다 그러더라. 이러면서 왜 의리 있다 그러더라. 이 김재섭이 누굽니까? 도봉구에서 안기령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안기령 의원은 여성의 몸으로서, 물론 여성이라고 해서 돋보일 건 아니지만, 맨몸으로 총을 든 군인 앞에 서갖고 호통을 치고, 그 장면으로 지금 전 세계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같은 경쟁자로서, 같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진짜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내가 형 따라가니까 나 욕 많이 먹어. 그래도 나 형 따라갈게. 걱정하지 마. 국민들은 모질이라 한 1년만 지나면 또 찍어준다니까? 너는 그러니까 찍어주겠지? 윤상현 뽑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취급받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맞아. 얘기해도 아이고 우리 윤 의원 잘하네 이러고 있겠지만 그래요. 뭐 네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노예의 삶을 원하고 네가 자발적으로 개돼지가 되겠다는데 우리가 뭐 개돼지한테 사람이 계속 얘기를 해봤자 알아듣습니까? 아, 근데 우리 집 반려동물은 알아듣던데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예, 윤상현은 정말 못 알아듣는 모질입니다. 아, 돼지도 윤상현보다는 지능이 높네요. 개돼지한테 미안하네요. 그런 표현 자체가. 아무튼 윤상현을 뽑으신 지역구 주민들은 진짜 내가 뽑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진짜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안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미친 당대표와 총리가 국짐 당사에 모여갖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기가 막혔거든요. 내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두 사람이 별로 읽고 싶지 않지만 네, 이 제목만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질서 있는 퇴진으로, 질서 있는 퇴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대표와 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서 현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말 결국- 읽기 쉽네요. 결국은 대통령은 물러날 건데 언제 물러날지는 우리가 정하겠다는 거야. 쥐들이 뭔데 정해요? 그러니까 무슨 그리고 권한이 있다고 정해? 대통령은 그냥 앞으로 일체 국사에 관여하지 않고 그 대통령에 대한 권한은 자기하고 총리가 상의를 해서 이거를 운영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뭐냐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니들이 뭐냐고. 니들 무슨 권한으로. 니들의 지금 이 말 자체가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생각을 해봤어요. 얘네들이 다음번 플랜으로 이거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제 탄핵은 안 시키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권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방법이 순차가 될 수 있죠. 일단 한동훈이 총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이미 사표를 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총리직을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총리가 되려고 하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를 안 하는데 총리로 그리고 한동훈이 총리가 될 수 없는 완벽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야 의원들이 인정을 안 하겠죠. 예, 승인해줘야 됩니다. 자, 민주당 내 분위기 알려드릴까요? 한동훈 의원도 아닌데 국회 본회의장 원래 못 들어오는데 그거 누가 들여보내줬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들여보내줬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동훈한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훈도 윤석열과 똑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절대 한동훈 총리 안 시켜줄 겁니다. 그리고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는 말 중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한동훈이가 저기 민주당 미국하고 뭐 이렇게 얘기되는 거 있냐고 물어봤다 그래요. 예. 자기는 못 듣는 얘기를 민주당이 듣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미국하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얘네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이 조건을 하기 위해서는 탄핵을 못 시키게 되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쓰러지는 거죠. 대통령 6호 사태가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다음 단계로,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다 들고 일어났어요. 네가 뭔데? 심지어 너는 당대표고 공무원도 아니고 니네 당원들만 관리하라고 있는 사람인 건데 네가 뭔데 국정을 네 맘대로 관리해? 이 얘기를 듣게 되니까 자기가 총리가 되거나 총리가 안 된다고 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6.5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권한대행을 세우려고 하는 수를 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쓰러뜨려요? 어? 어떻게 쓰러뜨려요?
아니, 뭘 그냥, 먹여요? 아니, 술을 링겔에다 꽂아주고,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어라고 하고 의사를 시켜가지고, 지금 뇌 정지 상태입니다. 코마 상태입니다. 한 1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거죠. 그게 아니면, 지네들이 생각하는 총리 주도하에 당대표와 상의해서 일어나는 권력의 행사는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할 수 있는 게 윤석열 코마로 가는 건데 코마로 가도 지금 있는 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다른 문제라는 거지. 자, 순서가 있어요. 지정생존자 순서가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도 사실 윤석열과 동일범으로 봐야 된다. 공범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한덕수의 직무도 빨리 탄핵을 해서 정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덕수 다음이 한동훈이야. 아니에요. 경제부총리가 있고 사회부총리가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내려온다니까요. 한동훈은 그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한동훈 니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공무원이 아니라니까 얘는. 심지어 국민이 뽑은 것도 아니라 당원이 뽑은 당대표일 뿐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권력 행사를 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한동훈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속은 거예요. 윤석열이 회견에서 얘기했잖아. 자기의 모든 권력 당의 일임한다. 그러니까 당의 일임한다는 걸 보고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당이 뭔데 당의 당이 일임한다고 공산당이야? 대통령이 저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아니, 니네가 뭐 제일 땅이야?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내 권한 얘랑 좀 나눌게. 얘랑 내가 같이 나눌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권한은 국민들이 준 것이고 그 권한은 엄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그 순서에 따라야 되는 거지. 한동훈은 절대 갈 수가 없고 대통령 입으로 제 권한을 누군가와 나누겠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반헌법적인 이야기고 위헌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이 속은 게 그 점에 있는 것 같아요. 병신이니까. 추경호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진당은 그럼 한동훈은 100% 장악하고 있느냐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에 탄핵 반대로 돌아서면서 사실상 이번에 부결 사태를 실질적으로 한동훈이 지휘한 것 같아 보이는 건 맞지만 그 상황에서 무슨 변수가 있었냐면 추경호가 원내대표를 사퇴하겠다라고 사퇴서를 던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표결 끝나고 나서 사퇴서를 던졌단 말이야. 근데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라 의원들이 안 됩니다. 이 사표 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반려를 해갖고 현재까지 추경호는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 하고 윤석열이 독대 신청해가지고 만났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추경호가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였냐면, 한동훈이한테 윤석열이 무릎을 꿇었구나. 끝났다. 이거는 그래, 너한테 모든 당에 비롯해서 모든 권한을 다 줄게라고 윤석열이 약속을 해줬을 거라는 거예요. 왜? 추경호가 한동훈이 대표로서 무슨 말만 하면은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나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시를 했단 말이에요. 대놓고. 그런데 그런 추경호가 갑자기 원내대표를 내놓겠다 한 거는 한동훈이가 이제 나를 중심으로 해쳐 모여가 되는구나라고 착각을 했죠. 그렇죠. 근데 추경호는 안 내놨고, 이게 뭐, 의원들이 얘기해갖고, 추경호 계속 해야 된다는 숫자가 100명이 아니라 53명은 넘었다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그 상황에서 지금 최고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표명한 추경호를 대신 다른 사람을 뽑읍시다고 지금 한동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지사람을 꽂으려고 하겠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나와 있는 걸 보면 다음번 원내대표도 한동훈의 사람이 뽑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속은 거예요. 당한테 권력을 준다고는 얘기했지만 그것도 위헌적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그 당권도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는 의원도 아니고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2명밖에 없으니까 내가 보기엔 그 2명도 한동훈이 손절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동훈에 대한 비토 언론들 내지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비난들이
집중적으로 오늘부터 쏟아지기 시작하고 외신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거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번 이제 오늘부터 국회 임시회기 끝나고 나서 임시회의가 11일 날 열리기 시작하면 10일 날 끝납니다. 임시국회가 선언되고 나면 바로 다시 탄핵안을 민주당이 단독 부의를 할 거고, 그리고 상설특검, 내란 상설특검을 바로 추진을 하게 될 겁니다. 상설특검 거부권도 없어요. 당 임명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고 윤석열은 자기 입으로 모든 권한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졸라 일을 많이 했습니다. 국방장관 사표 수리했고요. 새로운 후보도 추천을 했고, 행안부 장관도 면직 사표 수리해줬어요. 그리고 새로운 후보도 아마 냈다고 하죠. 진실화해위원장이라고 박선영. 박선영 대법원 판사 마누라를 갖다가 마누라가 아니고 처형. 처형을 갖다가 사실상 뇌물성 임명을 했고, 자, 이 아줌마 이제 뻔뻔한 거 대단하죠. 최영을 제부에게 뇌물로 보내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줌마 원래 입에 똥 물었어요. 맨날 똥을 입만 열면 물었는데 똥소리만 해. 내가 언제 너를 그 제부한테 가정부로 보냈냐고. 너의 직위를 높여줬잖아. 네가 무슨 심청인 줄 알아? 뭔 재물이야. 진실화위원장에 대하고 차관급 자리를 얻었으면 너한테 영전을 시켜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무슨 재물이야. 누가 봐도 이상한 거잖아. 그리고 거대 야당은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라. 아줌마, 네가 너나 지금까지 지켜요. 쌓아놓은 똥을 봐요. 너는 품위를 한 번이라도 지켰는지. 네 똥부터 봐. 네 똥부터. 똥 칠갑을 하고서는 누구한테 품위를 지키래?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명분도 잃었고요. 또 한 번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검찰 특수본이 한동훈을 파트너로 받아주느냐 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즉 받아주면 안 되죠. 박세현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잘 정리하면 제2의 뭐가 될까요?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윤석열이 된다는 거야. 영웅이 되는 거죠. 이미 한동훈이는 여러 가지 결함을 보여준 사람이라서 이제 박세현이 떠갖고 이 문제를 진짜 우리가 막 대통령 구속시키고 그와 관련해서 발표하고 뭐 탄핵안 지지하고 탄핵하는 데 있어서 하고 자료 협조하고 국회 의견에 협조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면서 특별히 특검 없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주겠습니다는 방향으로 만일에 정리를 했다고 쳐봐요. 그리고 절차상의 문제가 급하니까 일단 국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한번 믿어봅시다 해갖고 얘가 모든 걸 정리했다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탄핵소추가 끝나고 그 나중에 이 사태가 정리가 되고 내란 처벌자들이 최고형에 처해지는 처벌을 받으면 이 스포트라이트가 다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결국은 박세현한테 가는 거예요. 한동훈을 조기 퇴임을 시키고 거기에 가야 될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 때묻지 않은 박세현한테 다 뒤집어 올려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차기 주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검찰의 오로지 목표는 민주당한테 정권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재명만큼은 안 된다는 거야. 왜? 이재명이 들어서게 되면 진짜 다시는 이 보수 세력이나 수구 세력이 못 찾아올 만큼 나라를 정말 그냥 탈탈 털어갖고 개혁을 해버릴 것 같은 불길함이 있는 거거든. 미지근하게 정치 보복 안 한다, 사회적 협의위에서 사면한다, 이따위 짓거리 안 할 사람인 것 같거든, 지들 보기에도. 자, 일단 박세현을 저희는 만약에 검찰에서 특수본을 예를 들어서 본부장을 임은정 검사를 저희가 만약에 임은정 검사를 임명을 했으면은 저희는 검찰의 그래도 충심을 좀 믿어볼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박세현이라는 사람을 나왔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이브하게 그래도 얘가 한동훈의 뒤통수를 치고 제2의 어떤 영웅으로 떠오를 생각 안 한다. 저는 500원을 걸겠습니다. 왜? 설사 박세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박세현 밑으로 모인 애들 있죠. 얘네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던 애들이냐. 지금 떠도는 얘기에 따르면은 얘들이 2016년에
네, 그 조현천과 함께 그 당시 계엄령 발동을 하기 위해서 미리 공모하는데 짬짬이가 돼 있는 애들이 이번에 여기에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이 사건과 함께 그때 사건까지 같이 조명이 되면서 그때도 처벌을 했었어야 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상황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에 대비해서 그 자료들을 없애러 합류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세 개가 다 따로따로입니다. 자, 먼저 윤석열과 김건희. 망명설이 돌고 있어요. 심지어 이미 김건희 나갔단 말도 있고요. 하와이가 적지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김건희 자살 소동은 또 뭐예요? 그럼 모르겠어요. 그냥 있기는 있는지 자살을 하는 거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거나 지금 둘은 사실상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모양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유폐가 돼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죠. 뭐 그러면서 참모들하고 회의를 한다 어쩐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윤상현이 지금 국정 운영은 룬이 하고 있다고 실토했어요. 윤상현이. 그러니까 뭐 권력을 내려놓는다 뭐 이런 단 개소리인 거고요. 지금 뒤에서 어떻게 수습이 되나 보자라고 해서 한동훈과 지금 박세현 뒤에 숨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은 얘네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뭐 몸을 일으킬지 어쩔지 모르지만 당분간 대외적으로 노골적 행보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 어떤 놈이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미국이 개입해갖고 바이든이 하와이 같은데 하와이 좋아하니까 또 하와이 같은 데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의 최승환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 미 육군 출신인데요. 이분이 그 윤석열이가 북한 선제 타격 있다고 헛소리 짓거릴 때 이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거라서 엄청난 비판 그 기고문을 내곤 했던 분이거든요. 이번에도 미국 정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에 기고문을 썼는데 거기서 윤석열이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며칠 전입니다. 며칠 전에 기고문을 낸 거예요. 이 상황에서 국지전을 일으켜가지고 심지어 그 국지전이 북한은 움직이지 않아도 한국 측에서 그 쿠바 때처럼 피그스만 침공 때처럼 의도적으로 북한이 한 것처럼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회로를 열어줘서 내려오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 새끼는 그 코너에 몰린 쥐기 때문에. 그렇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휴대폰을 쥐고 있는 5살 어린애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상황에서 진짜 위험한 카드를 써가지고 수습 불가를 만들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코패스는 일단 퇴로를 열어주고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조져라라고 하는 일종의 충고를 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그거는 이 대한민국의 국민적인 어떤 그 힘을 모르는 국난 극복의 의지를 모르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이거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분위기에서는 미국도 망명을 받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윤석열은 주둥이를 쳐닫고 얌전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에 있는 내란 이 혼란 상황에서 명태균이나 오세훈이나 이런 과거의 정치에 연결돼 있었던 부분에 우리가 한참 이게 지금 이슈를 뜨겁게 달구고 있었던 이 이슈는 자연스럽게 당분간 묻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제는 탄핵이냐 아니냐 다시 상설특검 가느냐 안 느냐가 가장 큰 이슈일 거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을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당이. 하지만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미국과 함께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민이 또 그만둔 상황이기 때문에 소요 계엄 위협까지도 없어졌기 때문에 계엄 위협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현재 의회 안에서 200석이 정족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200석에 대한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키고 3개월 안에 새 정권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이루어지는 절차적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숙제를 갖고 있는데요. 이미 민주당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이번 주 주말 말고 다음 주 주말 전까지는 탄핵안을 끝내겠다고 이 공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민주당 안에 어떠한 플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좀 더 믿어주고 조금 더 시간을 주면서 우리가 내년도 생각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탄핵 크리스마스를 주겠다는데 우리가 이걸 못 기다릴 이유 없죠. 더더욱 국민적 기대를 가지고 이쪽을 밀어주면서 검찰이나 어떤 군 일부의 농간을 막아줄 수 있는 국회 지키기를 꾸준하게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오세훈도 그렇고 여기 작당 모의들 겁내하고 있어요. 얘네들끼리. 엄청나게 지금 얘들 지금 얼마나 입 머리 다물고 짱구를 굴리고 있을까? 모여가지고 야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치. 박근혜 때처럼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 진짜 보수 괴멸이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우리는 살아남아야지라는 식의 작당 모의를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누구도 저는 그래 너가 나라를 구해라. 우리가 너한테만큼은 까방권을 줄게라는 식의 나이브한 생각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동훈도 실제로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이후에 어떤 작당 모의를 했다면 반헌법적인 행동이나 위헌적인 행동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번 기회에 다 싹 잡아 족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정당으로서 국짐은 사라지고 그 위원정당으로 국짐이 사라진 자리를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채워내겠지만 어찌됐거나 민주당이 지금에 있는 국짐의 여러 잘못들, 특히나 내란에 동조했던 국회의원들 105명의 숨통을 끊어내기만 한다고 치면 대한민국 정치는 한꺼번에 크린해질 것이다. 이거는 윤 정권을 퇴출시키는 것보다 더 큰 정치적 개혁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민주당이 되게 유능한 정당에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너무 일사불란하게 맞아. 당이 잘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김병주 의원도 그렇지만 박선원 의원도 그렇고 저는 김민석 최고가 가장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분 잠깐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셨다가 다크나이트 같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참 이분 인생이 뭐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안심이 됐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든든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래서 경력직이 중요하구나를 정말 다시 한번 정치든 육아든 경력직이야. 경력직의 힘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오후쯤 되면 민주당 발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지금 군 안에서도 이번에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추가 폭로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변수, 검찰의 움직임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처벌하지 않고 또는 내란죄를 처벌하지 않고 빠져나간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거를 윤석열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뒤집히려고 한다고 치면 늘 말씀드리지만 선관위에 들어갔던 이 방첩사 요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총선 부정선거론을 끌고 들어와서 유튜버들처럼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나 윤석열이 원하는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은 제일 위험한 변수일 수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불가능한 논의라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죠. 얘네들이 이 IT 전문 한 방첩사 애들이 들어가갖고 실제 서버를 3시간 이상을 점검을 했어요. 점검하고 사진 계속 찍고. 그 사진만 찍고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냥 나왔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빼갔대요. 서버를 안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갖고 나갔다고요? 네. 근데 사실 그 계엄군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사진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관위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있는 복사본일 수는 있지만 어찌됐거나 원래 서버는 안 건드리고 그냥 나왔고 안 건드린 걸까요? 못 건드린 걸까요? 못 건드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맞죠. 왜냐면은 전문가분이 그러시는데 이 서버라는 게
인위적으로 딱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모든 게 정지가 된대요. 정지가 된대요. 이 자체가 살아있는 생물이고 그렇죠. 항상 변수를 기록하고 변수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디 코드가 단선이 된다든지 일부 부분의 기능이 해제되거나 멈추게 되면 아예 재부팅이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버 전문가들은 저건 못 들고 나간다. 그리고 외부에서 뭔가 조작을 하려고 하는 순간 그것까지도 다 기록이 남기 이 시간대에 때문에 누가 네. 와서 뭘 어떤 했다. 방식으로 모든 터미널 무슨 데이터를 뭐뭐뭐를 넣었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조작이라는 게 원 데이터를 가공해서 조작해서 넣기 전에는 이미 서버 그렇지. 안에 들어있는 거를 거는 재가공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그 성관이 컴퓨터에 뭔가를 심어놓고 갔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심는 순간에 이미 그걸 심었다는 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거는 못 바꾸는데 앞으로 가는 부분을 어. 바꾸기 위해서 거기에 선거 당일날 개표하던 과정 중에서 흔히 하는 말로 무효표를 늘리거나 또는 그렇죠. 표수를 바꾸거나 이거를 그렇죠. 할 수 있게 만드는 외부에서 해킹해가지고 그 원격 조정으로 그것들을 했고 숫자를 바꾸는 거 네. 맞는데 그거는 서버가 살아있을 때 얘기고 그 서버를 어떻게든지 고치겠다고 죽이거나 빼면은 바로 모든 기록들이 그 상태에서 박제돼서 멈춰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방첩자들이 3시간을 보고 실제적으로 보고를 했답니다. 이거를 관여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국가 권력을 비롯해서 군도 이거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보고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서버 내에 자료 어떤 해킹 불능이라고 보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야 그대로 두고 나와라고 한 상태에서 그대로 두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고 의심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민주당 차원에서 민간 전문가들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 정말 안 건드렸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그 단체를 조직을 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접속 기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근데 그거 검찰 리드를 해봐 또는 경찰 리드를 해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간 전문가까지 다 믿을 수 있는 우리가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넣어가지고 그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앞으로 궁극적인 방법은 투표소에서 수개표 안 해갖고 그렇죠. 옮기지 마. 옮기지 마. 아니 국회의원들도 탄핵 투표하고 이거를 수개표로 해갖고 손으로 세잖아요, 지들이. 그러니까요.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딨냐고. 투표함 옮기지 마. 옮기지 말고 딱 투표 한 데서 개표해.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번 총선이 일부 데이터가 조작됐기 때문에 200석을 못 넘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불리했다. 손해를 봤다는 거죠. 손해를 봤다.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거 명태균이 한 얘기입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내용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음모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이루어졌던 지역이 부산인데 부산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그중에 대부분이 어르신들 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표들이 사전투표에 많이 몰리면서 그 표 안에서 그동안 사전투표를 까게 되면 무조건 진보 진영이 유리했었는데 그게 사라진 대표적인 첫 번째 사례가 부산이라는 거야. 근데 과연 부산이 진짜로 사전투표를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정도로 시스템이 바뀌었을까? 사람들이 바뀌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다는 거죠. 즉 명태균은 이번 사전투표에 대한 일종의 조작 내지는 변화 내지는 어떠한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지금 태균이가 많이 답답해요. 예, 같은 그 동조하는 입장에서 뭐냐면 이제 자기가 좀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작정하고 터트려 버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숨겨놨던 황금폰 내지는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어. 이게 탄핵 발의하고 난 다음에 와서 물어보지도 않는 상황이 된 거야. 검찰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걔 조사할 틈이 없거든, 검찰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이 터지든, 김한정이 터진다고 봐야겠죠. 김한정과 오세훈이 터지든, 명태균이 해왔던 대선 조작이 터지든, 뭐가 터져도 이 정권 어차피 죽습니다. 그걸로도 죽어요. 근데 그거를 들키기 싫어서 내란을 펴갖고 친위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더 빨리 죽게 생긴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란을 통해 갖고 내란을 어떻게 권한 남용으로 해갖고 살려내고 애들의 사형은 면해줘서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들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한다고 치면 어차피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 명태균이 해왔던 짓거리들, 선거에 대한 조작 짓거리들은 밝혀지게 됩니다. 그게 가급적이면 다음 대선 전까지 안 밝혀졌으면 하는 게 얘들 생각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목적은 탄핵을 최대한 저지해 나가면서 시각을 돌리고 검찰이 이걸 잘 수사하겠습니다라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어가지고 최소한 내년 6월까지 이 새로운 대선을 미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러니까 현재 이재명 대표에 걸려 있는 사안들 중에 1심 판결이 난 두 사안을 가지고 6개월 안에 이걸 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내가지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을 빼앗으면 자기네들이 비벼볼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모든 기획들 자체가 의미 없어졌을 뿐더러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이제 새로운 정부 안에서는 지금에 있는 수구 보수 꼴통들을 이대로 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국민적 공감이 서버렸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권력하고 일부만 내주면 됐었을 어떤 본인들의 기득권이나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이번 사태를 통해 갖고 명태균 사태와 그 다음에 이번에 내란 사태를 통해 가지고 탈탈탈 털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보수 뿌리를 없앨 수 있을까? 박정희 아니 이승만부터 끌려내려온 자유당의 후손인 자유당이 군사정권과 결합된 민정당의 후손인 지금의 국민의힘을 정말 없애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까지도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더 큰 희망과 더 큰 개혁과 변화, 대한민국의 진짜 체질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주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으로 약속했습니다. 25일까지 탄핵을 완료하고 그리고 탄핵의 크리스마스를 맞게 해준다는 거. 자, 그때를 대비하시면서 마음들 추스리시고요.